웃거름은 어쨌건 폴리인산 연면시비로 적용을 하실 때는 일반적인 수용성 정인산은 기비랑 추비랑 사용되는 양분의 총량이 안녕하세요. 농사백단 박세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또 쪽파랑 대파 그러니까 파류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뿌리가 튼튼하고 잎색이 진한 파류 생산하는 법, 뿌리와 잎색을 좋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도록 할게요. 대파랑 쪽파, 양파 다 마찬가지죠. 다 똑같은 백합과 식물이잖아요. 청근성이라는 거죠. 극단적인 청근성. 지하부는 작고 지상부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의 생육이 개선이 되면은 전반적으로 생육이 다 좋아집니다. 애초에 뿌리가 약한 친구들이어서 양분과 수분을 제대로 흡수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강화되기만 하면은 당연히 길이도 길어지는 거고요. 당연히 두께도 두꺼워지는 거고, 당연히 끝도 덜 가게 되는 거고, 당연히 엽색도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작물들이 다 그렇지만 특히나 이런 파류 같은 경우는 뿌리 관리가 결국에 이번 작기의 농사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그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좋게 만들 거냐라는 건데, 작물은 뿌리를 통해서 대부분의 양분을 흡수하죠. 기공을 통해서 흡수하는 거는 사실 적은 양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영양제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뿌리를 통해서 대부분의 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뿌리의 생육이 활발해가지고 저희가 신근이라고 하죠. 루트팁 같은 부분들이 길어지게 되면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가동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질소, 칼륨, 마그네슘, 인산의 이동거리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인산 얘기 다시 한번 또 드리면은, 인산은 토양에서 2mm 정도 이동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대부분의 토양에서 2mm 정도 이동을 하는데, 지금 인산이 놓여져 있는 부분에 뿌리가 안 닿아 있으면 결국 인산 흡수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인산 자체가 뿌리 쪽으로 잘 이동을 못할 테니까, 2mm밖에 이동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인산 자체의 이동성을 개선하는 건 어려우니까 뿌리 자체를 좀 키우자라는 거죠. 인산이 있을 때까지. 결국에 뿌리 생육에 도움을 주는 방법은 인산을 꾸준하게 공급을 해야 된다. 왜냐면 인산은 뿌리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염류 집적이 방지가 돼야 된다. 염류장이 일어나면은 식물체 고사하고, 고사되는 원인은 뿌리 자체가 지금 안 좋은 생육을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가스 피해를 방지하자. 가스 피해라는 게 결국에 날아가면서 잎을 공격하고 그런 것보다는 토양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뿌리의 생육에도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폴리인산, 저희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폴리인산, 인산 자체의 이동성을 저희가 기대할 수 없으니 쪽파의 뿌리 근처로 인산이 이동을 해야 되고, 쪽파의 뿌리 근처로 이동할 수 있는 인산은 폴리인산이다라는 거, 이 네 가지 형태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양 환경이나 기후나 수분 등에 따라서 뿌리의 생육이 달라지지만 그건 저희가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인산을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인산을 공급하는 것도 타이밍이랑 그 종류를 좀 다르게 하는 것이 테크닉입니다. 밑거름 사용할 때는 폴리인산이나 수용성 정인산이나 구용성 인산이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걸 이용하는 게 좋겠죠. 폴리인산은 작기 내내 꾸준하게 이용될 수가 있는 거고, 수용성 정인산은 불용화도 쉽지만 그만큼 좀 이제 속효성인 거고, 구용성 정인산은 불용화도 적고 어쨌건 좀 작기 후반에 이용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강조드릴 부분은 꼭 폴리인산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무조건 꾸준하게 공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폴리인산이 꼭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고, 추비로는 폴리인산, 불용화 없는 폴리인산이 들어가는 거, 토경으로 폴리인산이 꾸준하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용성 정인산 같은 경우는 연면시비. 그러니까 이게 저도 문의를 가끔 많이 받는데, 폴리인산은 연면시비 할 때 몇 마리 희석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희석해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성비나 분자의 크기 같은 것을 고려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수용성 정인산이 들어가 있는 MKP 형태, 인산 가리 형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품이 차라리 연면시비로는 폴리인산보다 조금 더 가성비가 좋다. 그렇다고 폴리인산이 안 좋다는 건 아니고요. 가성비를 생각을 했을 때 폴리인산은 연면시비보다는 이제 토경 쪽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효율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웃거름은 어쨌건 폴리인산이 토경으로 들어가는 게 좋고, 연면시비로 적용을 하실 때는 일반적인 수용성 정인산을 적용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염류 장애를 방지해야죠. 염류 집적이 일어나면은 뿌리 생육이 안 좋아질 테니까요. 저번 시간에 이제 고추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염소 자체가 들어가 있는 형태의 비료의 사용을 저희가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염화칼륨이라든가 염화칼슘,
똑같아요. 어쨌건 비료를 줄 때 칼륨도 줘야 되고 칼슘도 줘야 되는데 이게 염소랑 붙은 건 좀 안 좋다라는 거죠. 염화칼륨이나 염화칼슘 같은 경우보다는 칼륨을 공급하실 거면은 황산칼륨이나 질산칼륨 형태, 칼슘을 공급하실 거면은 염화칼슘보다는 질산칼슘 형태를 공급하는 것이 염류 집적도를 낮출 수가 있고, 뭐 양분이 잘 들어가는 걸 떠나서 염류 집적도를 낮출 수가 있으니까 뿌리 생육이 조금 더 건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스 피해 방지인데요. 실제로 뭐 가스 장애가 일어나면 뭐 하엽이 뭐 누렇게 되고 뭐 입 선단부부터 시작해서 고사된다, 뭐 그런 거는 이제 그림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건 좀 충분히 발효되지 않은, 부속되지 않은 퇴비를 사용하시거나 이제 유박 같은 거를 과다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질소질 형태 중에 질산태 질소가 아닌 요소태 질소나 암모니아태 질소를 사용해서 질소가스의 휘산이 일어나는 경우에 뿌리가 상하는 가스 피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가스 피해를 방지를 하실 거면 기비랑 추비랑 사용되는 양분의 총량이 다른 과수류랑 다르게 질소가 1등으로 많아야 됩니다. 그 다음 칼륨이 2등이에요. 과수랑은 반대예요. 그만큼 질소를 많이 줘야 되는데, 그만큼 추비를 줘야 되니까 뭐 요소를 주신다라거나 뭐 유한을 주신다라던가 일반적인 다른 관행적인 NK를 주시는 경우엔 뿌릴 때마다 가스장애를 입게 되니까 뿌리의 생육이 건전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뿌릴 때는 뭐 질산태 질소를 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폴리인산 공급인데요.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뿌리에 인산이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인산은 이동을 잘 못하니까요. 그래서 추비에도 인산을 공급을 하고 싶은데 그냥 일반적인 뭐 구용성 인산이라든가 수용성 정인산을 공급하게 되면 이 친구들은 토양 내에서 이동을 잘 못하게 된다. 네, 뭐 그래프로도 보실 수 있죠. 일반적인 정인산 하늘색 그래프 보시면 이제 표토랑 내려갈수록 심토인데 심토 쪽으로 갈수록 함량이 줄어드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쪽파 뿌리는 아무리 청근성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표토보다는 조금 더 심토 쪽에 가까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인산이랑 맞닿지 못하니까 충분한 양의 인산을 공급할 수가 없고 당연히 뿌리 발달이 좋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폴리인산 같은 경우는 초록색이죠. 네, 표토랑 심토랑 꾸준하게 존재하고 있네요. 네, 쪽파의 뿌리랑 닿아 있을 확률이 더 높다. 닿아 있는 폴리인산이 서서히 분해가 되면서 꾸준하게 인산을 공급하고 당연히 쪽파나 대파의 뿌리 발달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잎색 개선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잎색에 영향을 주는 거는 질소랑 마그네슘, 붕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특히나 뭐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뭐 광합성 같은 거를 촉진시킨 엽록소를 구성하는 성분이니까 어쨌건 질소랑 마그네슘이랑 붕소, 그러니까 잎색을 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질소도 줘야 되고 마그네슘도 줘야 되고 붕소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질소랑 마그네슘은 다량 원소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잎색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양을 주셔야 되고요. 많은 양을 주실 때 대부분의 양이 토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나머지 양은 옆면시비, 그러니까 병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사진 보시면은 절이고 대조근인데요. 실제로 질소랑 마그네슘이 잘 들어간 부분이랑 질소랑 마그네슘이 잘 안 들어간 부분에 이렇게 극명하게 엽색의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붕소 같은 경우는 미량원소예요. 미량원소인데 붕소가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은 이 녹색이 예쁘게 빠져야 되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노랗게 붕소결핍 증상이 나타납니다. 찢어지게 되는 거죠. 찢어진 듯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결핍을 막아야 되고, 붕소 같은 경우는 미량원소고 또 그리고 바로바로 이용이 돼야 되니까 만약에 부족 증상이 나타나면은 옆면시비가 토경보다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팁번 영상인데요. 뭐 끝이 가고 있는 거, 고추의 끝석임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형적인 칼슘 결핍 증상이고요. 그래서 칼슘 결핍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선 칼슘을 충분하게 공급을 해야 된다. 이거를 추비로만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밑거름도, 칼슘은 이용이 굉장히 어렵고 느리니까 칼슘 밑거름에도 충분한 양을 까셔야 되고, 목거름 하실 때도 토경으로도 충분히 들어가야 되고, 영양제 형태의 옆면시비로도 소량이, 정량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팁번 현상을 줄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대파, 쪽파 재배를 위해서는 저희가 이런 제품들을 추천하고 있어요. 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거 종합을 해보면 어쨌건 인산이 꾸준하게 공급이 되어야 하니까 폴리인산이 포함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뭐 가스장애도 없어야 되니까 질산태질소, 질소를 줄 때는 질산태질소의 베이스의 비료가 필요를 하고, 그리고 마그네슘도 공급이 되어야 하고 붕소도 공급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칼슘도 꼭 공급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품 보시면은 야라밀라 컴플렉스는 이제 질소, 인산, 이 인산이 이제 폴리인산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칼륨 같은 경우도 황산칼륨, 염화칼륨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염류장애도 일어나지 않는 거고요. 황도 들어있고 붕소도 들어있고,
마그네슘도 2.7%나 들어있네요. 야라리바 나이트라보 같은 경우는 질산 칼슘이죠. 칼슘, 염화 칼슘이 아니라 질산 칼슘 형태로 공급이 돼서 염류장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붕소가 0.3%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 요 정도 양이 들어가니까 붕소결핍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예, 아라비타 스타핏이란 또 연면시비제인데요. 얘는 이제 칼슘 연면시비제입니다. 예, 칼슘 연면시비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해야 되거든요. 칼슘 옷걸음은 그 토경이랑 연면시비랑 병행을 해야 되는데, 요 야라비타 스타핏 같은 경우는 17%의 칼슘 제품이고, 그래서 이제 액상 제품이어가지고 사용도 편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에 넣어서 희석했을 때 중성을 유지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뭐 산성화 걱정 없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예요.